안녕하세요. 유창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익숙하시죠? 몇 개월 됐습니다만 호주에 산불이 난 장면입니다. 그 큰 국토, 넓은 국토에 전 국토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불탔습니다. 수억 종의 수억 마리의 동물들이 생명을 잃었고요. 기능적 멸종이라고 하죠. 앞으로는 지구상에서 다시는 그 동물을 볼 수 없는 이 멸종도 여러 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가 또 뒤를 이어서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빙하의 모습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거의 절반이 사라졌죠. 반토막이 났습니다. 북극곰이 살 곳이 없답니다. 문제가 그러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빙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햇빛 에너지가 들어와서 반사되는 거울이 절반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구로 태양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녹아버린 빙하는 어디로 갈까요? 바닷물로 갑니다. 수면이 높아지고요. 육지가 잠식되게 됩니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닷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햇빛 에너지가 더욱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즉, 대기보다는 물속에 햇빛 에너지를 더 많이 머금게 된답니다. 그만큼 지구가 더워지겠죠. 지구가 더워져서 빙하가 녹았는데 빙하가 녹으니까 더 지구가 더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급속하게 자연현상과 자연현상이 서로 막 치고받으면서 급속하게 지구의 온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은 시베리아, 그 추운 동토 시베리아가 녹았답니다. 최고 온도가 38도를 찍었다 그래요. 여러분, 38도면은 우리나라 한여름 폭염 수준입니다. 그 추운 땅이 38도가 되면서 언 땅이 흐물흐물 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 밑에 심어놨던 송유관들이 터져서 오염을 시키고요. 더 심각한 거는 이 언 땅이 녹으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메탄가스가 왜 중요하냐면 지구온난화의 가장 주범인 이산화탄소보다도 이 메탄가스는 온실 효과가 20배, 30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지구가 더워져서 땅이 녹으니 땅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다시 나와서 지구를 덮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는 계속 급속하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다 이산화탄소겠죠. 여러분, 이 사진의 맨 오른쪽은 사람이랍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코로나19죠. 맨 왼쪽에 무시무시한 거대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게 기후위기랍니다. 코로나가 동네 조물애기 양아치라면 기후위기는 조폭이라는 겁니다. 기후위기가 본격화될 때 이 재난은 어떤 상황일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류가 어쩌면 한 번도 직접 당해보지 못한 재난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코로나보다 몇백 배, 몇천 배 클 거다라는 짐작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온실효과의 가장 큰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동안 200년 동안 인류가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서 쭉 수평을 유지하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상승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이 급격하게 상승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급격하게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급정거하듯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 줄여야 하느냐? 30년 내에 제로로 줄여야 된답니다. 넷제로 탄소 중립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0년 내에 탄소를 제로화시키려면 10년 내에 절반은 줄여야 나머지 20년 동안 절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내 탄소 배출을 절반을 줄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1년 동안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르듯이 난리를 치렀습니다. 이 난리를 치르면서 줄인 탄소가 고작 8%입니다. 그러면 10년 내에 50%를 줄이려면 앞으로 10년 내에 이런 코로나가 17번 연속해서 찾아오면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로 와볼까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탄소 배출의 속도가 여전히 높고요. 이 와중에도 석탄 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고요. 심지어는 외국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악당 국가로 찍혀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도 탄소를 줄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언젠가요? 네, IMF입니다. 그때 경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5.1%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경제가 힘들지만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IMF 때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거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때 바로 줄인 이산화탄소가 14%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50%를 줄여야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달성하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IMF가 대여섯 번 연속해서 거의 2년에 한 번씩 연달아 찾아와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한다는 겁니다. 목표가 간단치 않죠. 네, 그래서 열심히 잘해보자,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선언하고 거의 총동원 체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넷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30년 내 2050 넷제로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국민 담화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탄소 중립의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수반이 목표를 정확히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는 이 목표 실현을 위해서 다각도로 계획을 세울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목표를 선언하고 백캐스팅 한다 그러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년 안에 달성해야 될 목표, 1년 안에 달성해야 될 목표, 6개월, 한 달, 당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실천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달성해 나갈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목표도 만만치 않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탈탄소 전환 과정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탄소를 발생시켜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겠죠. 이른바 탄소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좌초자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석유를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장비가요, 한 7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7조 원이 아니고요, 7조 달러입니다. 탈탄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석유 채굴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석유 채굴 장비는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좌초자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좌초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요, 돈도 많고 조직도 있고 정치인하고도 친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여론을 많이 주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저항을 어떻게 잘 막아낼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전기를 생산하는, 바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탄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돼요. 그래서 5년 내, 10년 내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속속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다는 거는요, 그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해고된다는 겁니다.
이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그래도 해고가 돼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고 새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이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예. 탄소 기득권자의 반대보다도 오히려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할 때 이 탈탄소 전환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줄이자라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탄소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 실업 등의 불이익을 완화시키고 짐을 나눠지기 위한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전환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10년 내에 코로나를 7번 겪고 IMF를 5번 겪는 수준의 긴축과 전환 노력을 하더라도 재난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앞으로 지금 발생하고 앞으로 발생할 이 모든 재난은 이미 과거에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줄여도 재난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급정거를 해도 자동차가 쭉 밀리듯이 재난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 재난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불평등하게 작동을 합니다. 네, 우리가 탄소를 줄인다고 힘들고 앞으로 재난이 계속 닥쳐서 힘들고 2중, 3중의 불평등한 재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입니까? 1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한답니다. 1920년대, 30년대 대공황 시기 이래 가장 불평등한 시대가 지금이랍니다. 피케티라는 사람이 증명을 했다죠. 네, 그래서 부모보다 자녀가 못 사는 첫 세대가 지금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각한 시대에 탄소를 줄인다고 또 불평등하고 재난이 계속 닥쳐서 불평등하고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살아냅니다. 문제는 없는 사람들은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촘촘하게 폭넓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후 위기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사회가 붕괴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뭘까요? 일자리입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돈을 벌고 그래 이 정도의 돈으로 이렇게 잘 절약해서 사용하면 우리 가족들 건사할 수 있겠지. 가장 중요한 안전망이 일자리인데 이게 잘 안 만들어져요. 우리 대통령도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현대 우리 사회의 산업은 탄소 기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 기반 산업이라는 건 뭔가요? 탄소를 태워서 계속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석탄을 뗐고요. 후기에는 석유를 태워서 동력을 만들어서 산업을 가동했던 겁니다. 바로 이 탄소 기반의 산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자원 집약형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 절약형입니다. 자원 집약형이라는 거는요, 자원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탄소가 많이 나와서 지금의 기후 위기를 발생시킨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은 뭘까요? 노동 절약형이에요. 100명이 일하던 것을 1명이 일하게 해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실업이 많아지고요. 불평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지금의 기후 위기와 불평등의 심화는 어쩌면은 그 원인은 한 뿌리에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탄소 기반의 산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산업 시스템에서는 혁신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가장 사회 안전망이지만 지금의 산업 시스템에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방법은 뭘까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뭐죠? 자원 절약형이죠. 자원을 더 써야죠. 그러면은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탄소 중립으로 닫고 기후 위기를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멸종하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측면은요, 노동 집약형이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면은, 일자리가 생기면 그게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가장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확실한 사회 안전망의 대책은 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통계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15년 동안 제조업에서는 한 30만 정도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건설업은 반토막이래요. 15년 동안 15만 명 정도가 늘었대요. 그런데 같은 기간인 15년 동안 130만이 늘어난 산업이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을 챙기는 일입니다. 이제는 산업단지에서, 공사판에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요. 어디서 생기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사람이 사람을 챙기는 일자리,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사회의 가장 확실한 사회 안전망은 사람이 사는 곳, 로컬에서 사람이 사람을 챙기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죠? 동네고, 마을이고, 로컬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죠. 기득권의 저항, 그리고 염두에 둬야 되고요. 탈탄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요, 계속되는 재난의 불평등을 통해서 그럭저럭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가장 확실한 안전망, 일자리 창출 계획. 그러나 여러분, 이 4가지가 다 뭐죠? 불평등과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 위기는 환경 이슈가 아니에요, 이미. 경제 이슈입니다. 기후 위기도 극복하고 불평등도 극복하는 경제 정의와 환경 정의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바로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